핫쌤입니다. 코레일 시험 일자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코레일 예시 문제와 기출 문제를 쭉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다루는 코레일 기출 문제는 내가 어떤 책이나 또는 남의 유튜브 또는 다른 동영상에서 베끼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를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어떤 특징과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선정해서 해설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저 파일을 쭉 살펴봤더니 이 문제가 눈에 걸렸습니다. 2018년 하반기 코레일 문제라고 하더군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올린 유튜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매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검색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내 블로그에 왔을까 하고 살펴보고 있지요. 작년 2월 11일입니다. 내 블로그 유입 검색어를 살펴봤더니 표준 편차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왜 자꾸 표준 편차를 찾나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결국은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표준 편차 검색어를 타고 내 블로그에 왔던 겁니다. 그때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표준 편차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 하고 물으니까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죠. 계산행 문제였니 아니면 해석형 문제였니 했더니 계산행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물었더니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실제 이 문제를 만나보니 이 정도 수준이더군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러 하는데 이 같은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때는 자, 계급값을 먼저 정합니다. 55, 65, 75, 85, 95죠. 도수를 봅니다. 도수가 가장 큰 놈, 대표 선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값평균으로 75를 두는 겁니다. 자, 편차의 합은 제로이기 때문에 각각의 편차를 구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제로, 그리고 플러스 10, 플러스 20이죠. 그러면 편차의 합 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5가 평균이죠. 그러면 두 개로 압축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먼저 찾아야 되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도수를 곱해서는 전체 n값으로 나누면 되죠. 자, n 합계를 내면 11, 11, 22, 23, 27 해서 50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값은 20이죠. 20의 제곱 곱하기 도수. 자, 여기는 10입니다. 10의 제곱 곱하기 도수. 여기는 제로죠. 여기 10이죠. 10의 제곱 곱하기 11, 20 제곱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800, 900, 1100, 400 그렇게 해서 전체 3200이 나오죠. 3200을 n값 50으로 나누면 64. 표준 편차는 이 분산값에다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면 8.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계산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도수 분포표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수 분포표 읽는 방법 익혀야 되고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앞에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 자, 이 같은 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이 데이터에 낚이지 말고 이 내용, 진술 판단하면 되죠. 자, 이 문제 앞 시간에 전체 다뤘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을 판단하는 거죠. 자, 이처럼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대하고 어려운 통계 이론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방금 다룬 문제, 결국은 편차가 무엇이다, 분산이 무엇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무엇이다, 그리고 편차를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에 대한 정리 전체 이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산업 현장을 보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문제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확도를 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 안정권에 드는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확률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으로 가자 이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